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개편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개정판 고등한국사, 2020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고등한국사 교과서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맞추어서 공무원 한국사라던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개편 내용과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험 유형 그리고 이 중요도, 난이도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눈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고등한국사는 검정교과서입니다. 검정교과서 총 8종의 검정교과서가 등장을 했고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제 주식회사 시마스하고 헤네메듀가 들어왔어요. 6종 교과서에서 8종 교과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등한국사 난이도를 제가 쭉 살펴봤을 때는 금성출판사가 좀 어려운, 좀 심화적인 교과서 내용이 많이 있었고, 미래행이 일반적인 좀 무난한 내용, 그 다음 비상교육도 좀 무난하게 교과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개정된 교과서 역시 비슷한 추세로 갈 듯 하지만, 8개 종의 이 한국사를 모두 제가 분석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종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음이 중요하겠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교과서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가격도 당연히 교과서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좀 여유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일반 시중 요약본보다는 교과서 구매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크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대의 앞시기,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를 전근대사라 하고,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현 정부까지를 근현대사라 하고 있죠. 연도로 따지면 최초의 국가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가 약 5,000년의 역사를, 근현대사는 18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범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선사시대와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마흔변한 진안이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 후기, 이 부분이 이제 전근대사가 되겠고요.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대한민국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연도에 차이가 있다 보니 공부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신라를 모른다 해서 고려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각 국가의 특징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근현대사의 경우에 각 연도별 사건들의 흐름이 모두 연결됩니다. 즉 전근대사는 국가별 특징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고, 고려하면 귀족사회 흐름과 변천, 신라하면 골품제, 조선시대하면 각 왕들의 업적과 각 흐름과 사건들, 붕당정치와 유교사상, 이게 이제 조선의 특징이 되겠어요. 이런 특징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근현대사는 예를 들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가 연결이 되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신미양요에 연결되는 것처럼 각 시대별 연도의 특징을 정리하셔서 흐름을 꼭 잡으셔야 공부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5,000년의 역사, 150년의 역사니까 분량이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 썼던 교과서의 경우에는 전근대사가 43.5%, 그 다음 근현대사가 5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근현대사로 갈수록 자료도 많고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파트가 있다 보니까 근현대사가 분량이 많겠죠. 43.5%, 56.5%. 이 8종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해서 교과서 페이지에 따라 계산을 해본 결과 전근대사 44.5, 근현대사가 56.5였어요. 자, 그렇다면 개정된 한국사는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분량. 근현대사가 어마무시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근현대사라는 교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근현대사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현 정부에서도 근현대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무원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내신에서 근현대사의 이 비중이 엄청 커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 교과서 현대사 파트를 살펴보면 촛불 집회 내용이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 북한과의 관계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사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경제성장 파트, 6월 민주항쟁을 다른 파트로 하나 뺐죠. 즉 국민들이 지금까지 만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가 수시로 강조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음을 알 수 있고, 그걸 강조하는 파트가 현 교과서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분량이 커져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근현대사를 반드시 자세하게 더욱더 공부를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이 시험들 합격을 위해 또는 만점을 위해 달려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근현대사 공부 빡시게 하시면서 항상 한국사 박하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한국사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